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여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달 만에 무려 6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건설도 활발합니다. 여수 지역뿐 아니라 인근 순천과 광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는 것은 지역 경기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또 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되는 것인지 큰 의문입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실태를 살펴보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주종섭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S&P 컨설팅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창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 요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오른 건지, 왜 오르는 건지,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또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일단은 경제평론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여수가 광주, 전남, 동부권이나 전남권 내에서는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이루어진 거는 맞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특히나 이제 장기적인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 금리 인하 부분들을 원인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 지역의 접근성, 즉 인프라 개선이 굉장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경제 전반에 전남 동부권 내에서는 좀 수익권에 들어갈 정도로 아니면 이제 그 경제 산업이 좀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숙박업이나 이런 것도 확대하지만 여수 지역의 노후된 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대략 한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수가 또 지형적으로 지금 산이 또 굉장히 산악 지형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신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신축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면서 신축 주택 공급량들은 상대적으로 그 수요의 심리를 좀 못 따라가는 편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요거에 대한 원인은 어찌됐건 외부적인 이런 요인에다가 내부적인 어떤 기업 투자와 그다음에 뭐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으켜져서 지금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 하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대표께서는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즉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창현 대표께도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공인중개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 형법 골고루 이렇게 공부를 해주신 법학 박사이십니다. 아마 실무 차원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어떤 기초도 탄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지역 신축 아파트 경우에 P라고 하는 웃돈까지 붙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여수 지역의 부동산 경기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뜨겁습니까? 예, 여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는 P도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다. 근데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고 여수가 여수 엑스포 이후에 사실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KTX로 3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고 한데 요새 아까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 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수요층들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6년 이때 우리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4조 1항 제3호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2016년 들어서 경기 평택시하고 여수 웅천지구가 거주지에게 상관없이 1순위 청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여수의 아파트 분양업자들이 이것을 규화로 해서 여수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외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피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 여수 지역 공인중개사보다는 외지 떴다방들이 와서 분양권을 사들이고 그것을 되팔고 하는 과정에서 피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박 대표님 방금 이제 떡다방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청약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 대표님, 네. 여수 지역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이랄지 어떤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같이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여수 지역이 이제 오피스텔 분양한 것들에 대해서 분양은 이제 신규 분양이 많이 됐고요.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여수 지역 분들이나 순천, 광양이 전남 동부권에서 부동산을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은 오피스텔에 대한 인식은 아파트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개념도 좀 어렵건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이 전국구 청약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오피스텔 쪽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전국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규 청약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 소형 주택 거래는 사실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여수가 한 월 평균 한 300건에서 한 400건 정도 내외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좀도 700건까지도 올라가고 신규 아파트 입주하니까 1,000몇 건까지 올라간 그 데이터가 있긴 2018년도 데이터 이제 1, 2, 3월 달에 많이 올라갔고요. 이런 게 있는데 단순하게 전용 면적 현재 지금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 분류는 현재 지금 잘 안 되는 데이터로 지금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거래를 유추해 본다고 했을 때 아직 1인 가구나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아직 소형 주택은 그닥 그렇게 많이 매매 거래는 활발하진 않으나 전월세 거래는 일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내용은 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의원님께서는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이십니다. 시의회도 여수 부동산 시장 상황 굉장히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수 지역 곳곳에 새 아파트 건설 한창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물량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주성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150여 개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요. 1,036개 동, 그리고 69,480세대가 이미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착공 중인 아파트가 13개 단지가 진행 중인데 이쪽도 한 6,400여 세대.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한 75,900세대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여수 지역 주택 유형별 현황을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가구 수가 전체 11만 9천여 가구인데 주택은 12만 3천여 주택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단독주택이 4만여 세대로 32%, 꾸준히 지금 10년 새 거의 40몇 %에서 32%대로 지금 축소되고 있고요. 아파트는 지금 6만 6천여 세대에 54%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타 주택이 14,000여 가구 있는데 이게 지금 11%입니다. 10년 전에 3%였는데 벌써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기타 세대가 사실상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호텔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그냥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하는 주거 공간인 거죠. 이래서 이 주택난이 좀 공급량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신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 조망권 갈등 뭐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실제 이제 작업 중에는 건설 중에는 발파나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도 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야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규 조건이나
그다음에 먼저 아파트를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후발 인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도시계획에서 좀 잘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수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지금 들어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공급 과잉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여수의 주택 보급률이 103%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아까 말씀 이미 하셨어요. 여수의 가구 수에 비해서 집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은 재미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체적인 어떤 주택 수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욕구인데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뭐 가구가 분화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욕구는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이제 근데 지금 벌써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소득이 늘어난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주택을 정리를 하고 새 아파트로 가려는 수요는 단순히 우리가 주택 수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기준적인 어떤 신규 주택 공급량을 본다고 했을 때 1년에 여수시에서 신혼부부들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그 교체 수요를 포함한다고 하면 대략 제가 보는 이제 아주 데이터를 통해서 본 어떤 통계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분석을 해보니 여수시에서 신규 주택이 필요한 양은 통상적으로 한 2,000세대 전후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0에서 이랬을 때 뭐 가장 적정 공급량이다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제 여수 분들도 소득이 계층이 벌어지다 보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재테크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외부 사람들의 자극이 아니라 여수시 또는 뭐 순천, 광양 이 모든 분들이 어떤 정보가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 개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규제를 통해서 시조례나 어떤 그런 규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방향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여수의 주택 현황들을 좀 더 정밀하게 좀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의 가구 수에 비해서 집이 많다는 거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 욕망이다. 새 집 지어서 이사 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재테크하고 싶은 욕망 다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그 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제 우리 정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의 이제 욕망이 어느 부분에서는 그 욕망이 공동체가 정주할 수 있거나 공동체가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그 개별적인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물론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성장과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부분에 좀 남겨둬야 될 것. 충분히 동의합니다. 욕망을 억제해야 될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억제라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와 행정 쪽에서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규제를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억제라는 것은 네. 개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주거 정책이나 도시 공간 정책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여수시가 2016년도에 101%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3%라는데 18년도 그 통계를 보면 한 106% 정도까지 지금 넘었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12만 세대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22년도가 되면은 주택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한 108% 정도가 넘었을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여수 시민들이 거주할 어떤 주거 공간 그리고 이제 집은 현재 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현재 이 여수시에 지금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이런 부분은 잘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재건축 아파트 등을 이제 매입해서
그쪽을 이동하는 추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처져 있는 반면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이 문제 지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주택 보급률이 가구 수에서 더 많은 것은 욕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광양, 순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에 투기 세력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꼭 투기 세력이 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수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2016년부터 여수 웅천지구에 그러니까 1순위 청약 제한이 지역 제한이 풀렸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실제로 통계상으로 외부인들이 청약 신청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약 당첨이 돼가지고 일부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떴다방들이 또 와서 일조를 했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를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전 월세로 다 돌려서 아직도 전월세는 아직 안 나간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이 투기 세력들을 차단하는 방법 이것은 만일에 그러니까 1순위 청약 제한, 지역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되겠지만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 대표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요.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그 신규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 구주택들까지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 지금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이런 사이클들인데 전국적으로요. 여수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답변 드린 말씀에서 연장선일 수도 있는 거지만 신규 주택을 진짜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굳이 외부에서 온 떴다방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려는 분들까지 투기로 매도하면 이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도상으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창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 거주 제한을 3개월은 좀 약하고요.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로 일단 먼저 규제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장에서는 뭐 100%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은 만일에 이제 100% 실거래 신고가 안 됐을 때 어떤 이제 그 과태료나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그런 부분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겠지만은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 질서를 지키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다고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시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고민도 많았고 또 종종 뭐 시정 발언이나 토론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실제 올 초에 여수시 인구가 약간 중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한 2,000명 이내인데 그 인구가 중간에다가 도로 그냥 바람 빠지듯이 빠졌단 말이죠. 이제 그 원인이 저는 바로 이 아파트 입주 아까 3개월 조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분양된 여수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배경에는 특히 웅천 지역을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어떤 집값을 상승시키게 되는 그 영향이 좀 크지 않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건설사들이 이미 제출하지 않는 이상 파악을 그러니까 못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민이 분양을 받았는지
아니면 타지인이 예지인이 분양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투기인지 투자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실거주인지. 주거 공간이 필요해서 자기의 삶의 공간이 필요해서 선택한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후에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들리는 이야기에 정말 우리 웅천의 최근에 어떤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데 마감됐을 때 거의 40% 정도밖에 여수 지역민이 아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어디까지 진짜 소문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궁금 없이 놔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의 일정 정도의 개입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어떤 실거주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의 거주 공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덧붙인다 하면은 우리가 투기하고 투자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예. 투자가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가령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굳이 우리가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고 정상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거래를 할 수 전월세를 갖다가 현재 국가가 제도하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 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규 분양단지라는데 우리가 그 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상적인 어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 즉 2년 뒤, 3년 뒤에 입주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민들한테 전월세를 주는 역할도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못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그런 민간 투자들이 하고 있는 역할도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죄악시는 취급하지 말자. 이런 시각은 분명히 건강하게 좀 가져야 될 양쪽의 그런 시각을 좀 더 좀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분석이 눈에 띕니다. 우리 지역이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청약, 전매 규제에서 부담이 적다. 그리고 높은 전세가율로 갭 투자 또한 활발하다. 정 대표님 그렇습니까?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예.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갭 투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전세 금액을 못 올릴 이유도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타지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타지에서는 본인들이 다주택자라고 다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세입자를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쪽 지역에 집을 갖고 있다가 보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갭 투자는 이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고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자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갭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 현행 제도 하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세입자분들이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왜 안전하냐면은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3개월 동안 돈을 못 돌려주게 되면은 보증보험에서 먼저 돈을 돌려주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좀 홍보를 통해서 어떤 보증보험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래야지 지역민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좀 방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여수 지역의 부동산 산업이 유례없이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 대표님, 부동산 시장의 현장에 계시는데 거래 과정이나 방식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여수 지역 부동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 좀 문제가 있다. 여수 엑스포 이후에 관광객 수 증가라든지 예. 그다음에 여수 경도 개발 계획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타고 있고 그다음에 돌산에서부터 고흥군 영남면까지 11개 연도교가 지금 공사가 돼서 이제 금년 말에 개통될 지역도 있고 또 이제 돌산에서부터 저쪽 배자도까지 또 공사가 또 시작될 것이고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가들하고 예. 개발업자들하고 여수 부동산을 놓고 그들의
그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그들의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여수의 부동산이 활용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여수 지역민들에게 물론 토지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수 지역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 부동산 거래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정부가 1985년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를 배출해서 각 시에 시군에 공인중개사 개업 등록을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끔 제도화시켰는데 아직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등록 업체들, 무자격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작금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자기가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일어난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왔다 하면은 국민들의 그 피해를 보험 처리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거래 당사자들이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 방식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꼭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거쳐서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그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꼭 중개업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주 의원님, 혹시 그 계획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타 지역분들이 여수 아파트를 많이 구매하는데 이것을 뭐 계획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투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계획 투자라는 것은 투자 개념하고 투기 개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무선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400여 명이 손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 사기에 휘말려서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그 투기꾼들에게 당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여수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가 여수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외부 업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 초기 시작하면서 시행하고 터만 닫고 빠진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그 무선에서처럼 사기 분양을 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수에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정설적입니다만은 아파트는 짓기만 하면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예지인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세컨드 하우스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역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적당한 시기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잡히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내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아파트 주택 정책이 사실상 지자체, 즉 지방정부이지만 제대로 세워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 투기 목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수 지역의 아파트 거래 내역이 실거래 내역이 현상적으로 시민들 누구나가 좀 알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보여진다면은 실제 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좋은데 거래 가격은 뭐 3억 5천이다 그러는데 또 어떤 데는 5억 5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는 3억 5천인데 매매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데는 5억이다 그러고 이런 이제 갭이 나는 것도 분명히 투기 세력의 문제가 그대로 잠복돼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아파트별로 예를 들면 평형별 감정평가의 부분을 좀 분석해서
공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자료가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가 돼야 되겠다. 독일의 지방정부는 이런 부분에 아파트 그 표준 평당 가격을 공시를 쭉 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여수시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첨언한다면 현재 경기도 지방자치의 규모는 좀 틀리지만요. 서울시나 경기도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금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나온 실거래가 기준 말고요. 자체적으로 실거래가를 갖다가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접근성을 좀 굉장히 좋게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그 우리 박은순 시장이나 네.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들이 이 사고하는 방식이 네. 아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잘 네. 잡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일은 잘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여수시 행정이 좀 일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좀 해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여수시 행정이 조금 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죠. 그 실거래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실거래가 이게 결국 거품이죠.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네. 거품이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꺼질 거거든요. 그 피해 결국 여수 주민들이 껴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아파트 가격은 예. 크게 이제 간단히 보면은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건축비라는 것은 자재비하고 인건비로 크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아파트 건축비는 서울이나 여수나 예.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토지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싸느냐.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의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변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토지 가격이 높으면은 결국 아파트 값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에서도 앞으로 거품이 지금 현재 거품이 껴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거품이 가라앉으면은 여수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볼 것 아니냐 했을 때 사실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가 소유로 그다음에 자기가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사실 기분상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자기 거주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거품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결국 여수 지역 내에서도 어느 쪽에 토지값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그쪽 아파트 값이 예. 더 고평가될 것이고, 토지 가격이 좀 낮은 데는 가격이 낮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끼었다 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조금 단순 접근이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박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거품이라는 개념이 물론 대한민국 경제가 거품이 끼어가지고 터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IMF 사태하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한번 이제 터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일부 다주택자분들이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벌벌벌 하고 이제 피해를 본 건 사실인데 저희가 그분들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거품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특성은 실제 매매를 해야지만 돈이 들어옵니다. 평가이익이에요. 여기에 너무 일회일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품이라는 것은 거품을 꺼뜨리기 위한 정책이 있고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국가 경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기본 경제 플랜을 짤 때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는데요. 현재 거품을 꺼뜨리면 예를 들어서 집 가진 분들이나 무주택 분들이 좋아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집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오히려 임대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것이고 이 부분을 갖고 거품을 꺼트린다, 거품이 터져야지만 이 시장이 정상화된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박 대표님과 생각이 너무 단순하게 시장을 보는 접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전문가들이라서 시각이 다릅니다. 거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린다면요. 이 거품을 가지고 뭐 이익이나
아니면 건전성이나 이런 식으로 평가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기능주의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든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데 문제는 이 거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후유증이나 네. 예, 이런 시민들이나 우리 여수 지역민들이 당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품이 왜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 아파트 가격 거품으로 결국에는 우리 여수 지역민이나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자체도 또 높이는 그런 정책이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살고 싶은 도시로 계속 이렇게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여수 지역의 높은 집값 때문에 순천이나 강양,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런 원인은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지역의 이제 인구 수치로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관광이나 이 인구 자체도 이제는 숫자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질적인 접근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 그래서 참- 예행적으로 네, 네. 숫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주택이 남아돌고 있고 주택 가격이 언젠가는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불패시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부 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서민들에게 있어서 집은 사실 투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삶의 기초이죠. 내가 살 집이 있어야지 내 삶도 안정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천정부지의 집값 어떻게든 좀 잡아야 될 텐데 각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일단 정 대표님 좀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저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현재 사회 그 제도가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니까 집을 몇 채 이상을 하는 걸 규제를 하거나 이제 그 개인의 재산권 의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사유재산에 대해서 자선 증식을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주거 계획과 기본 계획, 도시 계획과 주거 계획을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여수 입장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좀 하루빨리 먼저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도출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여수시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외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좋은 건 사실인데 이러한 좋은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이는 반드시 방지되는 게 맞고 다행히 이제 시장의 좀 자체 기능이 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올해 거래량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제도나 규제 없이 줄어들고 가격이 좀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확실히 좀 그런 거 봤을 때 시장의 자정 기능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가 합심이 돼서 빨리 어떤 주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 고압세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도 개발 때문에 경도 개발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근린 아파트들 그것들이 지금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신규 공급 아파트들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고 문제는 이제 내 집 마련 위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것은 주택이란 것은 의식주 생활에서 주거 생활을 위한 도구로서 주택이 국민 의식 속에 박혀야 되는데 이것이 투자의 개념 혹은 투기의 수단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국가와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기성세대들이 현재 우리가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또 몇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미래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주택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택 문제로 인해서 결혼도 포기를 하고 생산도 포기를 하고 출산도 포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거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주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 의식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갖다 강제적으로 규제한다. 이 규제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와 동시에 국민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지역 경기 호황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여수의 경우 여수 산당과 여수 관광이 주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수에 살면서 이와 무관한 주민도 많으실 겁니다. 언젠가 지역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오늘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거품이 부디 거품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그냥 워낙